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CRP라고 해서 지속적인 상품 보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상품 보충.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CRP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보충한다. 이 개념은 뭐냐면 SCM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공급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한다라는 거죠. 공급하는 또 방식에 따라서 재고를 제조업체 주도하느냐, 또 유통업체하고 협업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CMI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학습할 거고 어떤 CPFR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상품 공급은 뭐냐? 지속적인 상품 공급. 그러니까 상품을 어떤 제조업체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상품 어떤 물류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을 효율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SCM을 어떤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초기 단계는 제조업체가 있고 유통업체가 있고 소매업체가 있으면 각각 물류센터에 이렇게 제조업체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내고 또 유통업체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내고 소매업체로 보내는데 어쨌든 이 상품의 흐름은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정보의 흐름도 소매업체에서 물류센터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만 가지만 이게 어쨌든 조금 성숙되면 지속적으로 상품을 가면서 이 정보의 흐름도 상호 호환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CRP라는 개념은 상품을 소비자 수요에 기초하여 유통 소매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소매점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공급업과는 다르게 어쨌든 제조업체하고 소매업체가 서로 정보를 호환해서 재고를 축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RP의 개념은 초기 단계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재고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방법인데 초기 단계에는 어떤 유통 공급까지 상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체의 물류센터 또는 도매 배송업체 출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속적 상품 공급하는 거는 유통 공급에 종사하는 거래업체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업무 간행으로 주문 수량에 근거해서 어떤 물류업체가 주문을 하는 상품 보충 프로세스부터 실질적으로 상품 수요와 예측 수요를 근거로 상품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CRP의 효과는 공급 체인의 유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해주는 상품 보충 주기를 단축시키고 재고 수준을 감축해내는 거예요. 감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 소매업체가 있으면 다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품 보충 주기가 단축되고 그 다음에 상품 흐름을 균일화할 수 있고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그 재고를 CRP는 어떤 지속적 재고 보충이다.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게 필요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 사라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보충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근데 그 방식이 VMI는 제조업체 공급자 중심으로 주도해야 한 재고 관리를 하는 거고 CMI라고는 상호 간의 협업에 의해서 재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공급하는데 CM 어떤 VMI는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응? 응? 어떤 공급자가 도매업자가 소매업의 재고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고 바로 공급해 준다는 거죠. 수요가 필요하면 바로 공유해서 상품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주도가 도매업자한테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제조업자한테 있다든지. 그러니까 공급하는 측에서 주도적으로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매업체가 팔리면 갖다 주는 것이 VMI라는 거죠. 그러니까 벤더 매니지드 벤더. 공급자에 의한 소매점의 재고 관리를, 소매점의 재고 관리를 공급자가 도매업자나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재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재고 관리라는 것이 재산상을 재고가 없으면은 상품을 보충해서 팔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응? 근데 CMI는 공동 재고 관리다. 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서로 유통업체에서 정보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발주서라는 어떤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VMI는 발주서 없이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VMI는 제조업체가 그냥 발주 확정 후 유통업체로 그냥 바로 상품이 갖다 주는데 CMI는 제조업체가 발주 확정을 하기 전에 유통업체에 정보를 보내서 유통업체에서 갖다 주세요. 상호 호환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재고 관리인데 VMI 방식은 제조업체 중심의 방법이고 CMI는 공동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CPFR이다. CPFR은 뭐냐? 콜래보레이티브 어떤 상호 계획 예측 보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업체와 공급업체를 연결해 생산 계획과 수요 계획, 재고 처리 등 협업을 가능해주는 시스템이다. 완전히 동일체처럼 어떤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수익의 증대와 운용 비용을 감소하고 어떤 재고의 납품 주기 등을 가능하게 하며 통합된 계획과 실행 시스템으로 수송, 창고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 예측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판촉, 제조, 수송, 기획의 활동을 서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CPFR이 되면 통합화가 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협업해서 서로 생산계획, 수요계획, 재고 처리 이런 거를 통합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오류를 감소시켜서 수익을 증대하고 운영 비용을 감소시켰다. 그 다음에 상품 장기 계획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다양한 구색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채찍 효과라는 게 있다. 채찍 효과. 채찍 효과. SCM의 어떤에서 채찍 효과라는 거냐. 채찍 효과는 뭐냐. SCM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원재료 공급망에서 소비자의 일회까지 도매, 소매, 물류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류 흐름은 이렇게 하면 정보 흐름은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채찍 효과라는 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조업체가 도매업체, 도매 1, 도매 2, 도매 3, 그 다음에 소매 1, 2, 3, 1, 2, 3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수요를 예측할 때 1은 실질적으로 1만 풀었는데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 6이 된다는 거지. 이 6이 되는데 또 여기서도 플러스 해가지고 12가 돼가지고 여기도 다 실질로는 3개만 풀었는데 하나씩 자사가 플러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36개가 필요하다고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매상에게 필요한 재고를 물어보면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고 하나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붙인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2개가 되는 거야. 이게 정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게 어떤 그 변동이 커진다는 거죠. 여기는 자기는 하나만 플러스 했지만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수요보다 어떤 더블로 된 필요량이 보급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수요는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를 채찍 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식목일 날 나무 몇 그루 심었느냐고 이제 전국으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최종 일선 읍면동에서 자기네 실제로 100그루만 심었는데 자기네가 100그루 심었다고 혼날까 봐서 200그루 심었다고 뻥치는 거야. 그러면 시청에서 그렇게 뻥쳐져 확대된 거를 시청에서 이제 또 도에 보고 올 때는 그 플러스 됐지만 이게 1000그루다. 1000그루 심었다고 그러면 아 우리 시가 너무 조금 심었다고 혼날지 모르니까 2000그루 심었다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전체로 그 식목일날 나무 심은 거를 헤아려 보니까 나무 숫자가 실제 심은 숫자보다 뻥튀기 돼 플러스 됐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왜곡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채찍 효과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찍 효과의 발생 원인은 여러 부분에서 중복적인 수요 예측이라든지 결품에 대한 우려로 경쟁적인 가수요. 그러니까 소매업체에서 하나만 필요한데 2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문에 대한 긴 리드타임 이런 거고 대처 방안은 그런 채찍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변동성을 채찍 효과의 효과는 변동성의 감소, 불확실성의 감소, 리드타임의 단축, 재고 비용의 감소, 채찍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 이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속적 상품 보충이라고 하는 거는 CRP라고 하는 거는 CRP 지속적 상품 보충은 제조업체 중심으로 하는 거는 VMI다. 공동으로 하는 거는 CMI다. 이러한 전제가 2가지가 있다. 그런데 지속적 상품 보충은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까지 상품을 지속적으로 재고를 파악해서 서로 정보 호환을 가지고 내 회사처럼 상품을 보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